모르시죠? 여기 와 있는 거. 네, 여기 숙달 전부터 일찍 집하고 중계를 못 가져서 촉이 나지도 않고 그래서 그냥 깎아둔 음식을 뭐 먹습니다. 라면을 먹고 싶은데 라면을 못 먹는데 러시아식에서 포사가고 제대로 안 해줘서 우리가 무모한 희생을 많이 했습니다. 우선 라면 신청을 해가지고 대한민국에 갈 생각입니다. 지금 이 북한군 프로 중에서 리모 씨라고 알려진 인물은 한국에 가고 싶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지금요. 이 화면을 좀 몇 개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 약간 턱에 부상이 있어서 말이 좀 정확하지가 않은데 언론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한국에 가고 싶다. 라면이 먹고 싶다. 이런 얘기까지. 그리고 군복무 10년 동안 부모님 한 번 못 봤다. 10년 복무 다 됐다 그러거든요. 거의 끝났다 그러는데 한 번도 못 봤대요. 병사 대부분이 외아들이다. 북한 군 상황을 또 이렇게 설명을 했답니다. 특히 한국에 가고 싶다는 얘기했는데 이거와 관련해서 이제 우크라이나 당국의 설명이 좀 나왔었어요. 그것도 좀 하나 좀 보죠. 그 내용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당시에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질문이 난민 신청 후 한국행 생각하고 있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럼 난민 신청 받아줍니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이 리모 씨가. 그러자 우크라이나 당국자가 포로 한국행 가능 여부는 한국 정부에 달렸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오늘 우리 정부의 입장이 북한 포로의 요청 시 전원 수용이 원칙이다. 이런 입장도 우리 정부에서 오늘 좀 나오게 됐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전문가 연결해 자세한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성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연결돼 있습니다. 문성묵 센터장님 나와 계시죠? 네네, 안녕하세요. 자, 우선 가장 궁금한 게 북한군 포로 중 한 명이 한국으로 가고 싶다, 한국행을 생각하고 있다, 그리고 난민 신청하고 싶다 이런 얘기 나왔는데 네. 우리 지금 사실 북한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군대 파병한 사실 자체를 인정 안 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으로 올 가능성, 이 포로 어떻게 봐야 됩니까? 예, 그건 한국 정부가 공식 입장을 밝혔죠. 포로가 한국행을 희망할 경우 전원 수용 원칙에 따라서 수용할 수 있도록 우크라이나 측과 협조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예. 방금 언급하신 대로 우크라이나는 한국 정부에 달려 있다고 그렇게 입장을 밝혔는데 어쨌든 북한은 한 번도 북한군 파병을 공식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북한군이 한국으로 오는 거에 대해서 가타부타 말할 입장이 아닐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그게 그렇게 되네요. 네네. 그렇다면 우크라이나 측이 동의하고 협조해 준다면 이 인원이 한국으로 들어오는 것도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요, 이 북한군 포로 중에 한 명이 군복무 10년간, 본인은 10년 그 군복무 기간이 다 끝났다 그러는데 거의 10년간 부모님 한 번 못 뵀다. 이렇게까지 북한군 내부에서는 뭐 통제나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까? 예, 그러니까 뭐 북한군 대부분이 복무가 10년 정도 되거든요. 근데 10년 기간 동안 집에 방문을 한 번도 못한 경우가 거의 대부분으로 알고 있어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특히 북한 내부의 교통 사정이 너무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집에 가기도 힘들고 가려면 또 비용도 들어야 되는 건데 뭐 아시다시피 북한군에게 무슨 보수를 주는 것도 아니고 준다 한들 그걸 가지고 왔다 갔다 하기도 어려운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병사 26살짜리 같으면 17살에 입대했을 거예요. 그러면 10년인데 10년 동안 부모님을 한 번도 뵙지 못했다. 이게 북한군의 현실이라고 하는 사실을 북한군의 입을 통해서 확인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문성구 센터장님. 지금 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된 북한 군인들에게 북한군 당국이 설명한 게 우크라이나 무인기 조종사가 모두 한국군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다는 거예요. 이런 말도 안 되는 거짓말. 이거 왜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요. 제가 볼 때는 두 가지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선 첫째는 북한군에게 거짓말을 했잖아요. 훈련 가는 거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가보니까 전쟁터였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동료들이 막 죽어 넘어가고 이런 상황 속에서 이 북한 군인들에게 뭔가 동기부여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사실 파병이라고 하는 게 불법이고
또 명분이 없는 그런 파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북한군에게는 대한민국을 적대하고 적대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정신 교육을 꾸준히 해왔기 때문에 명분을 정당화하고 또 한 가지는 적개심을 고취시켜서 전투 의지를 부추기고자 하는 그런 의도로 그런 새빨간 거짓말을 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자, 문성구 센터장님, 지금부터는 네.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 얘기를 잠깐 해볼 텐데 우선 관련 목소리가 좀 있어요. 그 내용부터 확인하고 인터뷰 이어가겠습니다. Україна розцінює будь-які переговори про Україну без України, які не мають результату, і ми не можемо визнавати будь-які речі або будь-які домовленості про нас без нас. І ми не будемо такі домовленості визнавати. Well, we have martial law, essentially martial law in Ukraine, where the leader in Ukraine, I mean, I hate to say it, but he's down at 4% approval rating. Today I heard, oh, well, we weren't invited. Well, you've been there for 3 years. You should have ended it 3 years. You should have never started it. You could have made a deal. 자, 문성구 센터장님, 지금요 네. 미국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 방안을 찾기 위해서 회담을 좀 사우디에서 가졌거든요. 근데 우크라이나는 네. 빠졌어요. 당사자인데 이거 무슨 상황입니까 이게? 예, 그러니까 말이죠.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트럼프 입장에서는 캠페인 과정에서 24시간 안에 끝내겠다. 또 취임하루는 최소한 6개월 이내에 끝내겠다. 최근에는 부활절 전에 끝내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려면 이 푸틴의 협조가 절실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크라이나까지 참여를 한다면 복잡해지고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예. 일단 푸틴을 만나서 협상 개시를 하고 또 러시아의 입장을 확인한 후에 이제 공식적인 종전과 관련된 또는 휴전과 관련된 협상이 이루어진다면 아마 그때는 젤렌스키도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줄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예. 일단 기본적으로는 푸틴이 젤렌스키의 참여를 원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젤렌스키는 대통령 자격이 없다. 대통령을 예. 계엄의 이유로 연기했기 때문에 예.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그런 이유로 배제를 하고 있는데 당사자, 피해자인 우크라이나가 빠지는 휴전 또는 종전은 그건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지금까지 문성구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시간이 뭐 한 1분 정도 여유 있는데 박원석 전 의원님께 잠깐 여쭐까요? 네.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가 애초에 전쟁을 시작하지 말았어야 했다. 우크라이나 탓으로 돌리는 겁니까 지금? 글쎄요. 그거는 너무 얘기를 되돌리는 데다가 사실은 전쟁을 시작한 건 러시아인데 러시아의 책임은 얘기하지 않고 우크라이나 책임만 거론한다는 거는 제가 보기 공정하지 못하고 그리고 어쨌든 주권 국가지 않습니까? 예. 요즘 트럼프 대통령이 너무 다른 나라의 주권을 그렇게 쉽게 무시하는 발언들을 많이 하는데 아무리 젤렌스키 대통령이 임기가 끝난 이후에도 지금 대통령 자리에서 내려오지 않고 전쟁을 핑계로 독재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하더라도 주권 국가의 종전을 얘기하는데 그 당사자를 빼놓고 얘기한다는 거는 좀 납득이 안 되는 모습인 것 같아요. 요즘 트럼프 대통령의 최근에 이 이 전략의 대외 정책이나 대외 전략이 좀 지나치다 이런 생각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